9988H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장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진수성찬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그림의 떡이죠. 위가 더부룩하다, 가스가 찬다, 트림이 많이 나온다, 헛배가 부르다, 신물이 올라온다, 입냄새가 많이 난다, 이물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위장질환을 기능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과 위궤양, 위염, 위암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위장병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율신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위가 건강하고 위장병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신경을 쓰지 마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즉시로 소화가 되지 않고 체하는 현상은 위와 자율신경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장병이 있으신 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체하기도 잘하지만 위장질환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장이 나쁜 사람은 우울증, 불면증 등의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위와 뇌신경과는 신경다발로 서로 교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가가면 저절로 열리는 자동문처럼 우리 몸에는 주위 변화에 맞추어 자동으로 몸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우리 의지로 명령하지 않아도 몸 안팎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판단해서 호흡하고 소화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면역과 심장 박동 등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을 때나 자고 있을 때나 의식하지 않아도 숨을 쉬고 심장이 뛰는 등의 기본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장병이 생기는 다음의 원인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의 필수 물질이자 영양소는 물과 소금입니다. 좋은 물이란 명산의 약수를 들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 물 속에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약수를 만드는 것은 좋은 물에 소금, 천일염을 넣어서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염도가 0.9%를 유지해야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뱃속의 양수가 또 병원의 링겔 염도가 0.9%입니다. 그래서 동치미 국물이 어지러울 때 마시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생명입니다. 위가 무력한 이유도 산도가 7.4를 유지해야 피가 맑고 체세포가 잘 살고 활성산소가 적게 발생이 되므로 위가 튼튼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위염산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또한 위산 역류의 원인은 위산이 많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위산이 부족한 것입니다. 소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제 영상에서 바이러스 이것에 닿기만 하면 터져 죽는다를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위를 튼튼하게 하려면 하루에 물 2리터에 18mg의 소금을 넣어 마시세요. 그러면 혈액이 늘어나게 되면서 무기력증에서 회복이 되며 소화기능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힘이 없을 때 링거를 맞으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링거액의 사용 목적은 물과 염분을 동시에 우리 몸에게다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장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정혈요법으로 사혈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몸의 염도와 산도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칼슘은 신경에도 관여하므로 자율신경이 실조되어서 생기는 위장병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슘을 섭취하실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칼슘은 흡수가 잘 되지 않아 위장병이 있는 사람은 흡수율이 좋은 칼슘을 드시기 권합니다. 또한 비타민C도 함께 보충하신다면 위장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몸은 물과 염분이 부족하면 살기 위해서 중요한 기관부터 염수를 공급하고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피부는 염수 공급을 중단하니 머리털은 빠지고 피부는 거칠어지고 온갖 부스럼증이 발생합니다. 대머리의 근원은 염분 부족이 한몫을 합니다. 위장벽에 혈액순환이 나쁘면 각종 위장병이 발생합니다. 위 사진에서 보듯이 위궤양이 무엇인가요? 색깔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듯이 검붉은 어혈이 위장의 조직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심한 곳에는 일부 세포 조직이 파괴되어 기형으로 나타난 것이 중심부의 발자국 같은 모양입니다. 핏길을 열어주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소화불량이나 위장병의 원인은 위장, 복부 그 자체의 어혈에도 있지만 등, 어깨 부위를 비롯한 몸통 전체의 어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등에 어혈이 많으면 소화불량이 오고 꼬리뼈, 궁둥이, 항문 일대에 어혈이 많아도 소화불량이나 대장, 직장에 병이 옵니다. 위장사열, 혈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기본 혈자리고요. 신장과 더불어 사열을 해줍니다. 약간 이동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2번은 위가 위치한 곳이 위장혈이고 아래쪽은 소장혈입니다. 위 기능이 나쁠 때는 위장혈을, 또 소장이 기능이 나쁠 때는 소장혈을 사열합니다. 3번은 대장혈이며 4번은 위장과 밀접한 혈이므로 사열을 해줍니다. 위장 사열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어혈이 쑥 잘 나올 때는 위장혈과 소장혈의 한두 곳에만 우선적으로 사열하여 1회 사열량 100에서 200cc를 채우도록 하고 10일쯤 후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해줍니다. 이곳에서 어혈의 비율이 상당히 낮아지면 나머지 좌우 대장혈도 사열을 합니다. 심한 어혈, 악성 어혈이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사열해야 합니다. 이 말은 병이 심한 곳에 사열의 횟수를 더 늘립니다. 통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혈이 있습니다. 수술을 해보거나 해부를 해보면 아픈 곳에는 반드시 어혈이 끼어 있습니다. 반드시 아픈 곳에는 어혈이 끼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되지 못해서 그곳에서는 영양분과 산소와 또 백혈구가 환부에 가지 못하므로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는 살아나지 못하여 결국에는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이젠 아셨지요? 그렇다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막힌 곳을 뚫어주고 새로운 세포는 잘 생겨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좋으셨다면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꾹 눌러주시기 바라며 주변에 위장병이나 또 다른 질병이라도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이 영상을 소개하여 볼 수 있도록 공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생명과 같은 폐, 필터를 청소하라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